네, 오늘은 수양명 대장경의 합곡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이름이 곡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 중수골의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곡이 유명한 이유가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내서인데 왜 그런 효과를 내는지 저는 공부할 때 이게 어렵고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합곡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 합곡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한 효과들이 나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혼란스럽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합곡은 소화에 쓰거나 뭐 얼굴 질환, 그다음에 치통에 잘 듣는다 이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했어요. 왜 눈하고 귀 관련된 것들이 좋아지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얼굴이 경락이 얼굴로 지나가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대장경락은요 영향에서 끝납니다. 코 있는데 눈하고 귀로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생리통, 아래에 있는 생리통 월경 불순은 어떻게 설명하죠? 경락이 아랫배로 지나가지 않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경락이 지나가는 길만으로는 설명하는데 한계성을 보입니다. 네, 이제 왜 이름이 도대체 합곡이라고 지어졌는지 그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합곡은 손등에 있죠. 그리고 이 그림도 보시면 사람이 앞으로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는 머리고 왼손은 팔이죠. 다리죠. 이 그림을 보시면요. 두 개가 만나는 점이죠. 이 손을 다시 방향만 바꾸면요. 두 개가 만나는 점입니다. 이 보시면 V자가 그려지죠. 두 개가 만나면서 V자가 그려져요. 합곡이란 한자를 보시죠. 두 개가 만나면서 V자 그려지죠. 그 이 밑에 곡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두 개가 만나면서 V자가 그려진다고요. 그러면 무언가 두 개가 만나면서 골짜기를 이루면은 그거를 우리 조상들은요 계곡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계곡이 합쳐진다 그래서 합곡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합곡은 왜 만들어졌냐면요 위치적인 이름입니다. 네, 위치 때문에 합곡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합곡은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음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이 합곡이 위치한 자리가 정확히 여기 아니죠. 여기는 이제 동시침법에서 연골이란 자리인데 이거보다 살짝 위에 있습니다. 왜 여기에 위치해 있을까요? 이것도 인체 지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팔에도 인체가 들어있죠. 우리 손에도 인체가 들어있죠. 그걸 이용한 게 바로 수지침입니다. 수지침에도 찾아보시면 인체 지도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발에도 우리의 몸이 들어있죠. 그 발 반사구, 반사요법, 리플렉솔로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얼굴에도 우리 몸 전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손만 보고서도 그 사람의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손금이고 관상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얼굴에도 있으면요. 이 손 하나에도 우리 몸이 들어있고 이 뼈 하나, 이 뼈 하나에도 우리 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뼈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뼈를 가져와서 확대하면 합곡은 여기에 있죠. 그럼 이 뼈가 하나지만은 여기에 우리 몸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에 있는 합곡을 치료했다는 것은 손등이니까 등에서 봤을 때 중간이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앞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오른손 합곡을 치료한다는 것은 중간에서 왼쪽이니까 그나마 위장하고 가깝습니다. 위장하고. 그럼 반대로 왼손에 있는 합곡을 치료하면은 어디를 치료하게 되죠? 왼손에 있는 합곡은 오른쪽 등이니까 간하고 관련됩니다. 간. 그래서요, 여러분 아직 제가 주치증에 대해서 설명은 안 했는데 합곡의 효능하고요, 감기 울결의 증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합곡에서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 대부분 감기 울결 증상하고요 비슷하게 됩니다. 요거는 일반인들은 조금 들을 때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의사 선생님들은 요거 들으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즉 합곡은 우리 몸의 중간에 치료한다. 중간에 대표적인 게 위가 있죠. 물론 합곡이라는 자리가 뼈의 중심이죠. 그 뼈의 중심을 찌른다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을 치료한다는 거 이해하셨으면은 이 주치증을 보겠습니다. 합곡이 중앙이니까 우리 몸에서도 이 중앙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복통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얼굴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위가 긴장하면요. 힘이 이렇게 쏠려서 몸이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긴장한 쪽으로 말리는 거죠. 그래서 새우처럼 몸이 굽거나요. 일자목, 거북목, 그 다음에 어깨가 말려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리도 오그라드니까 잘 때 다리 오그라든 상태로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위장병입니다. 위가 나빠지면 이 위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피가 몰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가는 혈류순환은 줄어드는 겁니다. 피가 부족하니까 두통이 오고요. 얼굴 쪽에, 눈 쪽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눈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뭐 있죠? 귀도 있어요. 얼굴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귀 쪽으로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나 얼굴 쪽으로도 혈류순환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요. 위장이 우리 몸의 중간에 있죠. 그러면 인체는 소우주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 중간은 여기 중간인 거 맞나요? 여기 중간에 눈, 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코, 귀 같은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불면증 신경쇠약 나오는데 요거는 위장하고 심장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가 나빠지면요. 그 나쁜 것을 뚫기 위해서요. 심장이라는 펌프가 아주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많이 나빠진 사람은요. 대부분 위장병이 있고요.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장이 안 좋게 돼 있어요. 불면증은 잘 때 심장이 안정되지 않아서 심장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데 심장이 안정되지 않은 원인은 위장에 있기 때문에 위 나쁜 사람은 불면증이 있습니다. 제가 불면증 환자들 있는 그 카페를 가봤더니 대부분 불면증 환자들은 위장병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와 심장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이 신경쇠약을 어떤 진단명으로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는 자율신경실조증하고 좀 가깝다고 느꼈던 게 자율신경실조증 진단받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문제 나오고요. 변비, 그다음에 눈, 목, 어깨, 머리, 손발 다 나옵니다. 증상들이. 그래서 신경쇠약은 사실은 이게 심장이 망가진 겁니다. 심장이 망가진 주범은 위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장과 위장과의 관계 중에 심근경색 환자들 응급실에 실려올 때 그 전조 증상이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소화불량하고 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 먹어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응급실 와서 검사했더니 심근경색 진단받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어깨 통증 얘기 나오는데 어깨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몸을 반으로 갈랐을 때요. 심장하고 위는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죠. 상대적으로 왼쪽이 망가지니까 우리 몸 왼쪽 전체가 긴장하고 힘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왼쪽으로 쓰되 몸이 안쪽으로 말리게 되니까 이 왼쪽 심장과 대흉근이 있는 이곳이 잡아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견갑과 대흉근이 잡아당겨지니까 어깨가 위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그게 50견입니다. 그래서 50견을 고치려면요. 위하고 심장을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에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치통, 인후염, 이게 위장하고 굉장히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나오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위가 나빠지면요. 이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식도, 목하고 입까지 압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요. 이가 자꾸 흔들리고 잇몸이 내려앉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입이 텁텁하고 혀에도 백태가 잘 끼고 이런 증상 호소합니다. 이게 위장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도하고 목이 긴장하니까 인후염도 오는 거고 목에 자꾸 뭐가 걸린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뭐 약간의 염증은 있다고 하는데 딱히 약 먹어도 뭐 좋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한의원 가면은 뭐 매핵기라고도 진단하죠. 예, 요거 사실은 위장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뭐 뾰루지, 습진, 그다음에 두드러기 같은 피부병이 나오는데 이것도 위장하고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위하고 심장 관계를 이해하시면요. 피부병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위가 망가지면 뚫기 위해서 심장이 망가진다 그랬죠. 심장에는요.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흉선이 면역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심장이 망가지면요. 흉선이라는 면역 시스템도 망가지면서 면역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 면역의 오작동이 하필이면은 이 사람은 피부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상관없이요. 뾰루지나 습진이나 두드러기. 저 같은 경우는 위가 안 좋으면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덩어리진 여드름. 그래서 위장이 회복되면은 이 피부병도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고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자면서 식은땀 나는 거죠. 예, 잘 때는 심장이 안정돼야 되는데 심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심장이 계속 엔진이 일을 합니다. 엔진이 일을 하니까 열이 나겠죠. 열이 나서 땀이 납니다. 그래서 잘 때 식은땀 나는 아이들 보면은 위장병이 사실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생리통 월경부순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위가 나빠지면 배가 앞으로 숙여지죠. 장요근이 긴장하게 됩니다. 장요근이 긴장하니까 허리와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장기가 망가지면서 생리통과 월경불순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리통, 월경 심한 사람들 잘 보시면요, 일단 위장병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위를 잘 고쳐주면요, 허리와 골반이 안정되기 때문에 생리통, 월경불순이 좋아지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소변 문제, 방광 문제,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이 망가지면은 전체가 다 망가진다는 원리를 이해하셨으니까는 여기에는 없는 주치증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뒷요근이 긴장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뭐 있죠? 예, 단순 요통, 허리 아픈 거. 그 다음에 꼬부랑 할머니. 저 사람은 일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허리가 굽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위장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위가 안 좋으면 제가 아까 화살표에서 이렇게 우리 몸에 4곳, 5곳이 앞으로 쏠린다 그랬죠. 쏠리게 되면은 피는 가운데로 몰리게 되었고 쏠리니까 이 접히는 부분, 이 힘을 받아서 이 접히는 부분, 제가 여기 사관이라고 했죠. 4개의 관문입니다. 이 관문이 오그라들어요. 그러면 팔과 다리로 가는 관문이 줄어들었으니까 글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겠죠. 신경의 흐름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수족냉증도 나타나고요. 손발저림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요. 이것도 나옵니다. 손발저림, 뭐 손발 시림, 손 문제, 발 문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목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겠죠. 그러면 일자목이 됐나 거북목이 됐든 그다음에 뒷목, 승모근 아픈 거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앙을 치료한다는 것은 전체를 치료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이 증상들은요 외우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꼭은 요만큼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앙을 치료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랑 연결돼서 나머지 혈자리들이 자동으로 해석되는 걸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치문과 공부하는 시간은요 엄청나게 많이 단축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협곡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